독도 장송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 가장 오점을 남기는 이완용이가 일본에게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우리가 취급하지만 그 이후 해방되고 이후에 가장 우리가 치욕적인 일이 바로 독도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역사입니다.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본에게 우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끝전만 잔금만 처리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일본은 70년 동안 칼을 갈아왔는데 그 칼을 갈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의 변함없는 정책이 뭐냐, 대륙 진출입니다. 그 대륙 진출하려면 한반도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36년간 수탈한 일본놈들이 한국의 감정으로서 우리가 반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 함정을 파는 것이 바로 독도 함정을 우리가 깊숙이 말려들어야 하는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박정희 정부, 혁명 정부가 혁명을 일으켜서 보릿고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혁명이 실패하게 되자 일본놈들한테 구걸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와 장면 정부가 일본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30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대일 청구권으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덮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다가 혁명 정부에서 일본과 긴급히 대일 청구권을 우리가 요구하게 된 것이 바로 독도를 우리가 3억 8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을 맞이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은 끼어 팔기식으로 대일 청구권에다가 독도 미락서라는 미락서를 집어넣고 여기에 서명해야 하면 돈을 준다, 이런 차에서 독립축하금조로 비아양조로 8억 달러를 주면서 그것도 독도 미락서에 서명해 준다. 독도 미락서 내용이 뭐냐? 1. 대한민국은 독도라 표기하고 일본은 다케시마로 표기하되 쌍방이 영유권 주장하지 않는다. 영유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1항입니다. 이거는 일본에게 하나의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도에 대해서 증파하거나 또는 거기 증선하지 않는다. 3. 앞으로 법협정이 서로 이루어질 때 겹치는 지역에 독도를 공동관리구역으로 쌍방 협의해 나간다. 4. 3개 사항을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 이 사항을 해가지고 독도 미락서를 했는데 당시에 한국은 아무 정부가 없기 때문에 독도로부터 12해리, 즉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12해리가 바다의 영토가 되는데 이것이 200해리로 변경되리라는 정보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 그거 12해리 때 이게 뭐 공동구역으로 들어가니 그거 되지가 않을 거니까 사인해 해가지고 그 독도 미락서에 서명 사인한 혁명 정부가 일본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8억 달러에 빠지게 됐고 3억 달러는 무상지원, 5억 달러는 차관들이 와서 포항제철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경에 우리가 포항제철을 해서 지금 뭐 수익을 많이 올린다 떠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이게 8억 달러로 독도의 계약금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994년도에 국제해양협약에서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변경되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도로부터 200해리, 일본은 오키섬으로부터 200해리, 이 겹치는 지역을 공동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일본인들이 제시에 의해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 선포를 했고 일본은 오키섬으로 해서 200해리 선포하는 그 지역의 독도를 섬이하는 암초로 집어넣고 이 대일
한일 어업협정을 김대중 정부가 이것을 일본과 계약 체결하면서 독도로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일본에 상납하고 그 조건부로 엔화 30조행을 밀수로 들여와서 빚잔치를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 정보는 본인이 2009년도에 엔화대출 피해업체 대표로서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할 때 일본 기자가 저에게 명함을 줘서 만나는 결과 1.5조행 엔화대출에 대한 20배를 밀수로 김대중 정부가 가져가서 빚잔치를 했다. 한국의 은행들 13개 은행 대형 은행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보를 제공해줘서 역사를 검토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발행을 하게 되고 이명박 정부 때 프레스센터에서 내가 이 두 번의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거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독도 장성국의 멸의가 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필서를 썼는데 윤병세 외무부 장관한테 2013년도에 보냈더니 답장을 못 하더라고요. 국방부로 갔다 청와대로 보내는데 외무부로 갔다 국방부로 갔다 외무부로 갔다 그 외무부에서 저한테 답장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문서 답장을 받은 기억이 있어. 내가 너는 외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TTP와 Collective Self-Defense 집단 자위권,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성장 협정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빼버리고 했는데 들어오려면 일본과 미국의 조건하에 승낙을 해라. 그 승낙이 뭐냐?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도록 허가해라. 그래서 뒷근육으로 가서 다 사인하고 온 상태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앞으로 독도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일본이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발판의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깊숙이 발판에 빠졌어요. 박정희 8억 달러와 김대중이 30조행 그 400조입니다. 그걸 들이다가 어떻게 했느냐? 김대중은 여기에서 쓴 것이 뭐냐? 국제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3년 조기 상환하는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났냐 하고 국정감사 대상으로 내가 금강원장한테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카드 대단은 사사분기에 200조가 넘는 긴급 수요를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서 했느냐입니다. IMF 때. 금강원의 국회 부실 금액 148조를 6월 30일 보고하는데 12월 달에는 200조가 넘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200조를 급급히 수혈해서 은행 부도를 막았게 되고, 그 다음에 엔화대출을 1.5조행을 해서 총 얼마냐 하면은 248조 3천억을 외형상 드러난 김대중 정부의 지출 내역서고, 요거를 3년 유예 기간에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151조 7천억을 인계해 준 적에 자금이 행방불명돼서 이명박이가 조사 들어가니까 자살해 죽은 겁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지금 당시에 김대중 비서실장은 누가 했느냐? 박지원이가 있고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은 문재인이 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로 우리나라에 151조 7천억이 행방불명된 거, 이것을 노무현이가 사망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덮어버렸는데 이것을 이제 밝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압박 수사하자 노무현이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덮어둬야 되느냐? 앞으로 이거 확인을 해서 이북에 얼마나 갖다 주는가 밝혀내서 이 자금이 우리한테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미사일로 날아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독도 장성국에 메아리 친다의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독도 지역에는 천연 고체가스가 100년간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을 우리가 80% 이상 일본에게 전부 다 내주는 이런 결과가 됐고, 황금오장에 여기도 전부 일본에게 내주게 되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해서 국토를, 바다의 영토를 200해리면 372km를 원자체로 360도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바다의 영토입니다. 360도를 일본에게 팔아먹는 미친 짓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공개돼서 바로 잡아야 될 척패 운동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그 재앙으로 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철폐하고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도 철폐한다고 했는데, TPP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철폐 선언을 했지만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는 아직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는 골프채를 들고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식 하기 전에 미국으로 달려가서 아부 떠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황교안 총리도, 그 다음에 박근혜는 영창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식에 간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게 지금 우리가 소녀상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15경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다. 왜? 지금 일본과 한국은 독도를 팔아먹은 상태를 한일 어협정을 파기,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몽준 의원이 2012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보의 전문가입니다. 정몽준 의원 하나만이 대일 청구권에서 대일 어업협정에서 밀수로 들어온 돈을 안 먹은 사람이 누구냐? 정몽준 의원은. 그분은 이 성명을 파기해야 되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분명히 2012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계속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꼬리내린 자세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은 자국만 하게 시키면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자고 자꾸 지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중도금까지 한국에 지불했고, 독도를 그 잔금만 처리하면 일본 땅에 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침공까지도 하려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받아서 남쪽에는 일본 놈들의 자위대가 한반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는 핵무기로 빵빵 쏴대는 데서 우리는 샌드위치 안보에서 한반도 재앙의 그림자 및 대책을 제가 지필서를 써서 이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 제목이 미국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제2 진주만 공격을 당할 것이다. 바로 호랑이 새끼가 일본 놈입니다. 일본 놈 키우게 되면 너희가 제2 진주만 공격을 당할 거라고 써서 보내가지고, 그것이 아프가니스탄 포스타가 나의 지필서를 보고 트럼프와 오바마 대통령한테 다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 오바마 대통령 8년간의 미국의 재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걸 잘 더듬고 우리 한반도에 통일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미국에서 45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필을 썼는데, 한국 방송들은 양아치 방송 모양 전부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방송만 해석해다가 지금 그 곤욕을 치우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안보 재앙의 그림자 및 그 대책론을 제가 써서 윤병세한테 줬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한국과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동안 위안부 사과 조건부로 거부하다가 미국의 독촉에 의해서 할 수 없이 15경 받고서 하는 미친 짓들을 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